안녕 얘들아, 고스레드 지한쌤이야.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지문 읽고 밑줄 치면서 분석하는 연습 해볼 건데, 오늘 선생님이 가져온 지문은 노키즈존에 관한 글이거든? 자, 우리 친구들도 노키즈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번화가에 있는 카페 또는 뭐 식당 이런 데에서는 어린애들 오지 마세요, 이런 가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노키즈존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 뭐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 자, 1문단부터 보도록 하자. 자, 노키즈존이란 하면서 어떤 대상의 뜻을 밝혀 설명해주면서 시작을 해주고 있지. 자, 그럼 여기 설명 대상인 노키즈존에다가 네모치고 시작하도록 할게. 자, 노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게를 가리킨다. 그치? 아까 쌤이 얘기했네. 자, 이런 가게인데 왜 생겨났을까? 노키즈존이 생겨난 목적은 자,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 자, 첫 번째, 성인 손님을 배려하기 위한 것. 그치?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방해하고 이러니까 성인 손님들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배려하기 위한 것이고, 자,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 영유아와 어린아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대. 그치? 애들이 막 뛰어다니다 보면 어디 막 부딪힐 수도 있고 뭐 뜨거운 물 같은 거 막 쏟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다 라고 하면서 노키즈존의 어떤 뜻과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목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었어. 자, 이 문단 마저 보도록 할게. 자, 노키즈존은 주로 어디서 생겨나고 있냐면 음식점, 카페, 영화관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있나 봐. 자,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또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있잖아. 거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많다 보니까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나 봐. 그래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나 봐. 자,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노키즈존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 이런 현상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 먼저 우선 하면서 약간 첫째랑 비슷한 느낌이지? 아동의 산만한 행동에 대한 일부 대중의 불쾌감이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대.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막 시끄럽게 굴고 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막 기분이 나쁜 거야. 자, 그 다음. 게다가 아이를 방임하는 부모의 태도도 문제가 된다. 그치? 사실 선생님도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 애들이니까 시끄럽게 막 떠들고 놀고 뛰어다닐 수 있잖아. 근데 부모들이 그거를 제대로 케어를 하지 않고 뭐라고 주의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나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자, 또 추가 정보 나왔네. 자, 가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가게 주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게 영향을 미쳤대.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이었냐면은 2012년에 막 푸드코트 식당에서 막 아이가 뛰어다니고 막 놀고 있었어. 근데 부모님이 별로 제지를 안 했나 봐. 근데 그러다가 막 부딪혀서 뜨거운 물건에 탁 닿아가지고 애가 화상을 입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식당 주인이랑 종업원이 4천만 원이나 배상을 하는 판결을 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당 주인들, 뭐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아예 오지 않게 하는 게 더 나았겠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현상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 자, 3문단 보도록 할게. 자, 노키즈존을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 이 사람들은 자, 노키즈존이 어린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다 라고 주장을 한대. 자, 어린이 기본권이란 건 별거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라면 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갖는 권리들을 얘기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행복추구권, 그리고 차별받지 않은 평등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자, 어쨌든 이걸 침해하는 차별이래. 그래서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제주도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업주, 이탈리안 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노키즈 방침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다 라고 하면서 어린이를 손님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라고 하는데 얘들아, 권고는 참고로 그냥 권하는 정도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금지한 건 아니고 가능하면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그냥 권하기만 했다라고 이해해주면 돼. 자, 4문단 보도록 할게. 노키즈존이 등장하자 이를 흉내내거나 풍자한 사례들이 있대. 자, 그럼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봐보자.
강원도 속초의 어떤 카페는 아이에게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부모 보호존을 도입했대. 그거 사실 아이들을 부모님이 잘 케어해주세요 라는 말이니까 사실 노키즈존과 비슷한 말이지. 그다음 한 쇼핑몰에서는 발상을 전환하여 오히려 아이들만 입장을 가능하게 한 경우가 있었나 봐. 이런 경우 이름을 뭐라 붙였냐? 또 키즈관이라는 거를 또 만들기도 했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영유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노인들에 대해서 출입을 금하는 그런 식당도 생겼나 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노 시니어존이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뭐 비슷하게 흉내내거나 풍자한 사례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 자, 마지막 문단 보도록 할게. 자, 노키즈존의 본질적인 해결책. 자꾸 이렇게 노키즈존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찾아야 한대.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줄 거야. 자,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될까? 바로 자녀에게 공공장소 예절을 올바르게 지도를 해야 된대. 그치,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애들은 그럴 수 있어. 아이들은 시끄럽게 굴고 뛰어놀고 싶을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도를 지나치지 않도록 잘 주의를 시켜줘야 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다른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그치,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님 말고 그 장소를 이용하는 다른 손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애라고 막 조금만 시끄럽게 굴어도 너무 뭐라 하지 말자라는 거지. 자, 미숙한 아이를 향한 배려의 마음가짐을 지닐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도 다 언젠가 한 번씩은 어린 아이였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겠어. 자, 그 다음 또한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길게 봤을 때는 어떤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냐면 육아 문제의 개선과 아동 권리의 보장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대.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글쓴이가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거든. 자, 사회 전반에서 노키즈존이 아니라 예스키즈존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라는 거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도 노력을 해줘야 되고 또 같은 장소를 이용한 다른 손님들 입장에서도 배려를 해줘야 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좀 보완을 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뭔가 바람직한 방향, 뭔가 해결책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어.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먼저 봅시다. 자,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사실 우리 마지막 문단에서 내가 글쓴이가 자기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 해줬지.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예스키즈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답이 뭐야? 5번 노키즈존이 사라지려면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말 우리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유추해낼 수 있었어요. 자, 나머지 뭐 학교에서 공공장소 예절을 가르쳐야 한다. 누구나 어리디였던 시절이 있었다.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 법적 벌금 내야 한다. 다 우리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이렇게 싹 골라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 노키즈존이 생겨난 이유를 바르게 말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아까 이 생겨난 이유 주로 어디서 얘기하고 있었냐? 바로 이 문단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 자,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민정, 아이들이 식당에서 뛰어다녀서 정신이 없었어. 이거 얘기 나왔었고요. 2번, 주변 어른들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지 않더라고. 그치? 부모들의 태도, 방임적인 태도도 문제라고 했어요. 조용한 영화관에서 아이들이 큰 목소리를 떠든 적, 이거 1번이랑 비슷하죠? 맞는 말이네. 그 다음, 아이들의 입맛을 맞추기가 까다로워서 식당 주인이 난감하겠어? 자, 우리 아이들의 입맛을 맞추기가 까다로워서 이게 생겨났다 하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의 어떤 산만한 태도, 이런 1, 2, 3번 얘기, 뭐 부모의 태도 이런 건 얘기했지만 4번은 입맛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라주면 되고 5번도 한번 봐볼까? 식당에서 뛰다가 넘어지면 가게 주인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지도 몰라. 아까 이런 판례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답 4번 골라줬으면 됐어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 보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번 보기 내용 봐볼까?
케이크 카페 매장에서 종업원이 어르신 고객에게 간접적으로 퇴장을 요청하는 쪽지를 남겨서 노 시니어존 논란이 이렇대. 우리 아까 그래서 잠깐 언급이 됐었지. 노인들의 출입을 금하는 그런 매장들을 노 시니어존이라 하나 봐. 그랬더니 본사가 공식 사과했대. 카페 본사는 홈페이지에 입장문 내고 이런 나이, 성별, 인종, 이념 및 사상 등을 차별하는 건 잘못된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리소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 시니어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카페에서 좀 사과문을 냈던 그런 사례를 지금 들고 왔네. 자, 우리 이 글을 바탕으로 하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 글쓴이의 의견은 어땠어? 뭔가 우리 노키즈존과 같이 특정 어떤 연령에 따라서 차별하는 거,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뭔가 방향성은 우리 같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이런 예스 키즈존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노키즈존 없애자.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과 가장 비슷한 게 몇 번일까? 바로 답은 2번이야, 2번 얘들아. 자, 우리 카페 종업원은 노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겠군. 우리 아까 이거 마지막 문단에서 글 쓰니까 해결책으로서 제시해준 태도였기 때문에 딱 아주 맞는 말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골라줬으면 됐었어.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이 글에 제시된 퀴즈존의 해결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부모는 아이에게 공공장소 예절을 지도한다. 그치? 이건 충분히 그렇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중심으로 봤을 때 부모 입장에서도 이렇게 주의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 했었어. 그 다음, 사회 전반의 아동권에 대한 이해를 신장한다. 이것도 마지막 문단에서 아동 권리 신장의 어떤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정책적으로 사회 전반에 이렇게 아이의 권리를 좀 뭔가 지켜줍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손님으로서 아이 행동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겠죠. 다른 손님의 입장에서도 배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 다음, 정부는 아동과 육아 문제에 관한 정책을 보완한다. 이거 아주 그대로 거의 가져왔네. 마지막 문단에서 정책 보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아동의 입장을 허가하는 대신 추가 비용을 내게 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했었니? 아니야. 자, 입장 허가하되 추가 비용 받자라는 얘기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었어. 그래서 항상 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기 때문에 지문에 기반했을 때 이 5번 선지는 전혀 근거가 없었으니까 틀렸다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5번 골라줬으면 됐어. 자, 오늘도 이렇게 나랑 같이 글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졌는데 어때? 좀 괜찮았니?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글 읽고 분석해 보도록 할게. 오늘 내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어. 자, 고생했고 얘들아,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